반갑습니다. 오늘 교과서 15페이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교과서 읽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읽고 오도록 합니다. 자, 15페이지 볼게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연역적, 기납적. 이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을 오늘 알아볼 텐데, 자, 16페이지에 보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17페이지 보면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 더 간단해서 먼저 볼게요. 위에 세포설이 예로 나와 있어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A 생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B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C 생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 내가 생물들을 찾아봐도 모두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사례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또 실험도 됩니다. 실험하고 했는데 그 모든 사례들 안에서 규칙성이 발견돼요. 세포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생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물론 내가 관찰하지 못하는 생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관찰을 할 때마다 생물들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죠? 이런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역은 무엇이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같아요. 그죠?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주변의 것들을 관찰해서 문제를 인식하는데 이거는 과학적 탐구 방법의 모든 공통의 시작이에요. 내가 의문을 가져야 탐구를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사례를 수집했다면 연역적 탐구 방법은 다른 것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인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거. 잠정적 결론.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실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탐구를 수행하고 그 자료를 해석, 가설 검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가설이 타당할 때 가설이 타당하면 타당한 가설을 내가 내렸을 때 그러니까 가설을 타당하게 내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결론을 도출할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가설이 타당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다시 가설 수정을 통해서 여기 다시 가설 설정해야지. 그지? 실험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겠다. 그지? 그래서 가설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탐구 설계 수행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살을 빼고 싶어.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운동량,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이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나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음식을 줄일 순 없어. 그러면 운동량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걸어요. 1시간 걷기. 를 통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 몸무게가 한 달이 지났을 때 뭐 2kg가 빠질 것이다. 2kg이 감량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설정하고 내가 탐구를 설계해요. 하루에 1시간씩 진짜로 걷는 거지. 근데 이때 다이어트 하니까 조금 욕심이 생겼어. 밥도 반 공기만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는 한 공기 먹는데 반 공기만 먹을래. 해버리면 몸무게가 주는 이유를 음식량을 줄여서인지 운동량을 늘려서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 가설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할 때 연두색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지? 색깔 좀 바꿔볼까? 오늘 기분은? 블루야, 블루. 그렇지. 블루. 그렇지. 색깔 좋다, 그죠? 탐구를 설계할 때, 탐구 설계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아주 많더라고. 탐구 설계를 제대로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탐구 설계할 때, 아까 우리 다이어트의 경우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가설이 내가 하루 1시간씩 걸으면 2kg가 감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면 운동량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음식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이 빠진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비교 실험, 그러니까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운동을 하는 아이와 내가 운동을 하면 친구는 너 운동하지 마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구 설계할 때 주의점이 우리는 대조 실험을 해야 정확하더라.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애, 아무것도 안 하는 애, 대조군, 그 다음에 실험군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해야 된다. 대조군의 의미는 실험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실험군은 실험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 대조군은 평소대로 그냥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거. 실험군은 운동을 갑자기 하는 거. 이해되죠? 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탐구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뭐 변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잘 통제해줘야 실험이 잘 되더라. 크게는 2가지예요. 독립 변인. 그 다음에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을 원인이라고 하면 종속 변인이 결과에 해당돼요. 아까 여기 스트레스, 음식, 운동량 얘네가 독립 변인. 몸무게의 감량 여부가 종속 변인. 어렵지 않죠, 그죠?
독립. 우리 독립이라는 뜻 알잖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독립변인. 이 독립변인이 결과. 독립변인의 결과. 종속변인.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실험에서 무엇만 궁금하다? 운동량의 변화에 따라서 몸무게가 감량되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독립변인 안에는 내가 조작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요인, 운동량 같은 거 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면 우리가 결론을 내기 어려운, 통제를 아주 잘해줘야 되는,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변인이 있어요. 통제 변인. 조작 변인은 뭐라고? 변화시키는 거. 통제 변인은 뭐? 유지시키는 거.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 운동량이 몸무게 감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 운동량 변화.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걷기. 통제 변이는 음식량. 한 공기 먹었으면 계속 한 공기 먹어야 된다는 얘기. 반 공기 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방학하고 시험기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유지시켜야 되는 거. 이 변인들을 통제를 잘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 예시로 나와 있어요.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대요. 쌤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플레밍이 원래 이제 세균을 연구했어요. 세균. 그럼 세균을 연구하려면 이제 이런 배양 접시에다가 이런 배양 접시에다가 이렇게 생겼죠. 살짝 위에서 본 거. 이 세균을 이렇게 키우는 거지. 배양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창문을 열어놓고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떠난 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휴가 가잖아, 그지? 근데 관리를 잘 못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가버린 거지. 그래서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보리빠 알까기 타서 왔네. 어디 수영을 하고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배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갔는데 뭐 다른 실험실에 푸른 곰팡이가 뭐 날아와가지고 여기 앉았나 봐. 요 그림 잘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배양 접시를 이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버려야지 하고 여러 개의 배양 접시 중에서 이거 하나 둘 골라내던 도중에 이거 골라내고 있네. 골라내던 도중에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잘 번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보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순서대로 얘기하면 얘가 1번. 세균 연구하던 도중에 푸른 곰팡이 폈어. 근데 그걸 그냥 버렸으면 이렇게 역사에 남을 과학자가 안 됐을 텐데 그것을 골라내다가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한번 이걸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 넣은 거 물론 이제 세균이 있겠지, 그지? 이제 세균이 배양하겠지, 그지?
푸른 곰팡이를 넣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고 이렇게 세균을 배양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만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푸른 곰팡이 있는 것들은 여기 세균이 번식을 잘 못해요. 이렇게 주변에서. 이걸 보고 플레밍이 결론을 내리죠.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이제 푸른 곰팡이의 학명이 페니실리움이거든.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후에 붙이게 되는 거지. 사실은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정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페니실린을 정제하는 데 성공하긴 해요. 어쨌든 페니실린 발견하는 그 과정을 플레밍이 이루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 순서를 보면, 자, 플레밍이 세균을 연구하는 도중에 잘못해서 요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 핀 거 확인한다. 거기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가설 설정해야 되잖아, 그지? 뭐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그 가설에 따라서 실험을 설계해야 되죠. 그죠? 여기 다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가 있는 것은 세균이 모자라고 푸른 곰팡이 없는 것은 세균이 증식하였다. 따라서 결론 도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 가설을 확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탐구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한 거.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대조군은 아까 뭐라고 했지? 그치? 변화시키지 않는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실험군은 어떤 요인을 변화시키는 거. 그럼 내가 세균 키울 건데 푸른 곰팡이를 넣는 게 변화시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넣은 게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빼는데 평소에 운동하지 않았어.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변화시키는 거라고, 실험군. 운동 안 하는 게 대조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거. 어떤 컵에 생물로부터 나타나는지 궁금해. 생물 속생선 궁금해.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생물이 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 이게 변화지, 그지? 원래 뚜껑이 없던 거였으니까. 변화시키는 거, 실험군. 그대로 열어놓는 거, 대조군. 그러니까 실험군의 의미는 뭐? 변화시키는 거. 여기서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으니까 실험군. 푸른 곰팡이를 안 넣은 거는 대조군. 그렇지. 그러면 세균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온도, 습도, 빛,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다가 푸른 곰팡이의 접촉 여부까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푸른 곰팡이의 접촉 여부가 세균 증식에 영향을 주느냐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통제. 푸른 곰팡이 넣은 거는 36도 하고 푸른 곰팡이 안 넣은 거는 0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치? 똑같이. 온도를 똑같이. 뭐 20도, 20도. 습도도 마찬가지. 하나는 햇빛에 놔두고 하나는 그늘에 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 통제변이. 푸른 곰팡이를 넣은 거. 조작변이. 그죠? 조작. 어머나. 어머나. 오케이. 이건 조작. 세균 증식은 종속. 통제와 조작을 합하면 독립. 알겠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여러 사례를 더 볼 거니까 넘어갑니다. 플레밍이 피니실을 발견한 과정을 순서대로 써보자. 위에 순서 표시했지만 선생님 친절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라. 난 파란색이 좋아요. 라. 가. 마. 다. 바. 나.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내린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설정. 여기 그대로 나와있네.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쓰면 되겠고. 플레밍은 어떻게 실험을 수행하였는가? 실험의 설계를 물어보는 거다, 그지? 요거는 다를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세균 배양 접시에 일부는 푸른 곰팡이 접종, 나머지는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하였다.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요 예시는 연역적이었어요, 그죠? 연역적 탐구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였다? 관찰, 그지? 문제인식, 그 다음에 가설 설정. 요게 가설 설정이 기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탐구 설계,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 이렇게 되었습니다. 콩나물 키우네? 비교하기 아주 좋아요. 연역과 기납을 한번 비교해보자. 얘네가 엄마가 콩나물을 키우는데 잘 안 자란대.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요 남자아이는 어머니 A, 할머니 B, 아빠 뭐 C, D, 옆집 아저씨 등등등등등등 콩나물 키우는 방법을 관찰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거야. 어떤 규칙성을 찾겠다 이거지. 왜 그런가? 그러면 얘가 정오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얘가 정오가 아닐 수도 있다. 노란 옷 입은 애가 정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얘는 X, 얘는 Y라고 적을게. 그래서 X 이 아이가 수행하려는 탐구 방법은 귀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Y 아이는 부어주는 물의 양이 적당하지 않아서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을 거야. 부어주는 물의 양이 뭐가 문제 있어서 콩나물이 잘 자라지 않을 거야. 가설을 세웠네? 가설. 그래서 부어주는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콩나물을 키워봐야지. 요거는 가설을 세워서 하니까 뭐예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보자. 물의 양을 다르게 할 거래요. 변인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콩나물이 자라는데 콩나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물, 온도, 빛, 뭐 등등등 이렇게. 근데 YI는 물의 양이 콩나물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변화시키면서, 그지? 뭐 10, 20, 30리터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콩나물의 성장을 비교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이건 다 뭐다? 독립변이다. 콩나물 성장은 뭐다? 종속변이다. 그 중에 변화시킨 물의 양은 뭐다? 조작변이다. 나머지는 그렇지, 통제변이다. 아까 필기한 거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 단어가 헷갈리는가 보더라고. 변인을 통제한다는 뜻하고 통제변인. 순서만 다를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변화시키는 요인을 잘 통제하라 이 말이에요. 요걸 잘 해야 실험이 잘 나온다. 통제변인은 요 자체가 하나의 용어지, 그지? 구분하세요?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만 더. 또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 아까 요 차이점.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험을 여기도 적지 말자. 실험하는 걸 연역, 실험을 하지 않는 걸 기납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까 기납적 탐구 방법에 아까 여기 위에 썼어요. 일부러 쌤이. 관찰, 측정, 주로 관찰 많지만 실험하는 거 A 실험하고 B 실험하고 C 실험해서 규칙성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의 유무로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실험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러면 연역적과 기납적의 가장 큰 차이점 아까 뭐라고 했어? 얘는 뭐 가설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가설 없어요. 알겠죠? 스스로 확인하기. 스스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1번에 잠정적 결론 가설. 다른 독립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변인, 통제. 응? 다른 모든 독립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통제변인이지, 그치? 응. 근데 교과서에 답도 변인 통제가 나와있다. 응.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변인 중에 뭐 유지시키는 거 뭐? 통제변인. 그지? 수행할 때 조작하는 거, 바꾸는 거 뭐? 조작변인. 이렇게. 세 번째, 가설을 활용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정을 쓰시오. 한 번 쓰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하다가 문제를 인식해요. 그러면 뭐 하라? 잠정적인 결론을 내라. 거기에 따라서 탐구를 설계해야죠. 그지? 여러 가지 변인을 잘 통제하면서 탐구를 수행하고. 그럼 자료 해석해야지, 그지? 자료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 잘못되면 다시 가설 설정해야 되는데 가설이 알맞으면 결론을 도출하면 돼요. 뒤에 자 몇 쪽이더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방금 배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볼게요. 29쪽이네. 29쪽. (2번) 다음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또 나왔네. A는 뭐야? 그렇지, 가설 설정. 설계 수행. B는 자료 해석 및 가설 검증. 옳은 것만 골라라. 과정 A. 가설 설정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맞네. 기납적 탐구 방법 과정 A를 중요한 건 어떤 거지? 과정 A를 거치지 않는다. 틀렸고. B에서 가설 수정 합니다. 그죠? 플레밍 실험군 대조군 쓰래요. 실험군은 뭐? 바꾼 거. 그지? 내가 그냥 세균을 배양할 건데 거기다가 푸른 곰팡이를 넣어줬어. 푸른 곰팡이 넣은 걸 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걸 이게 실험군이에요.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은 게 대조군이에요.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소와 효소의 녹말 분해. 자, 이 문제에서 방금 변인, 여러 가지 변인을 통제하는 방법. 지금 궁금한 게 소화 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했네요. 연역이겠네. 자, 그러면 녹말을 분해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험관 1, 2에다가 증류수,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넣고,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거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증류수, 그 다음에 온도, 소화요소 X, 뭐 빛도 있을 수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이 녹말 분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그렇지,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 전체를 독립변인, 얘가 종속변인, 원인 결과. 소화효소 X, 얘가 조작변인, 나머지는 통제변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온도는 37도, 통제변이가 똑같이 37도. 첨가한 물질은 소화효소 X를 넣느냐 안 넣느냐네. 소화효소 X를 요거는 넣은 거. 그지? 시험관 2번은 넣은 거. 1번은 안 넣은 거. 근데 소화효소 X가 이제 예를 들면 뭐 50ml다. 물 성분이 있잖아. 그지? 그거를 그냥 뭐 물에 의해서도 그냥 분해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증류소를 넣어줬어요. 여기 소화효소 X에다가 증류소가 포함되어 있는 양을 똑같이 해서 넣어줘야 돼. 요 증류소 50ml 넣었으면 요 소화효소 X랑 증류소 넣은 거 똑같이 50ml 이렇게 해주면 정확합니다.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따라서 소화효소 X가 들어가서 분해됐으니까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 방금 다 설명했어요. 그죠? 답은 3번이네. 넘어갑니다. 생물통성 다음 시간에 할 거고 8번 봅시다. 30페이지에 8번. 에이크만
이라는 사람이 각기병에 대해서 탐구를 했네. 순서 없이 나열하였다. 그러면 쓱 한번 볼까? 뭐 가설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인가 보다, 그치?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요거는 가설. 그럼 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주는 병사가 바뀌었네. 백미를 주다가 현미를 줬구나. 이게 현미는 이제 껍질을 이제 덜 깐 쌀이잖아, 그지? 여기 백미는 이렇게 깎아내고, 그럼 요 깎아내는 이 부위에 이제 비타민 B가 많아요. 그 비타민 B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 닭이 이제 각기병에 걸렸는데, 사람도 각기병에 걸려요. 뭐 이렇게 약간 좀 퉁퉁 붓는 그런 병인데, 다리가 있으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쑥 눌렀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뭐 근육도 마비되고 뭐 그러니까 다리 근육 같은 게 이런데 걸음도 잘 못 걷고 이렇게 하는 병이에요. 그러다 뭐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각기병이 닭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근데 병사가 바뀌기 전에는 백미 줬는데 바뀐 후에는 현미 줬대. 아, 현미 안에 이 비타민 B가 각기병을 낫게 했어요. 이건 이제 결론이고. 근데 이제 지금 모르는 거지. 현미를 먹으니까 백미 말고 현미를 먹으니까 나았네. 다에 보면 각기병 증상을 보이던 닭이 나은 걸 보고 그 까닭이 궁금해졌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 관찰하고 이제 의문을 가진 그 과정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겠지. 그죠? 나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네.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지? 결론 도출이 되겠어요. 그죠? 결론 도출. 마는 백미를 먹인 집단 A, 현미를 먹인 집단 B. 각기병의 발생 여부가 달라졌네요. 마는 이제 자료 해석이 되겠네. 그지? 자료 해석, 가설 검증. 닭을 A, B로 나눠서 집단 A에는 요렇게 했다. 이거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단계겠네. 그치? 탐구 설계, 탐구 수행. 그럼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각기병 증상을 보여준 닭이 나온 걸 보고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모의주는 병사가 바뀌었는데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더라. 아, 현미가 답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운 거지. 미안, 다 아니고 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을 이제 설계해서 탐구를 설계했어요. 두 집단 나눠가지고 하나는 백미, 하나는 현미. 그랬더니 각기병이 현미 먹인 집단에서 발생하지 않더라. 따라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자료 탐구 설계에 보면 집단 A에는 백미를 먹이고 집단 B에는 현미를 먹였어요. 백미 먹인 집단의 대조군 현미 먹여서 그치 변화시킨 거야, 그치? 백미를 먹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 현미를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그럼 이게 실험군. 그죠? 이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가설을 쓰시오. 결론 보고 가설 쓰면 되겠다, 그치?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가 결론인데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가설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봐라. 연역이에요. 그죠? 종속변이는 각기병의 치료 여부다. 그렇지. 얘가 현미든 정확히 비타민 B 여부가 사실은 각기병의 치료 여부예요. 치료. 이 비타민 B가 이제 현미에 들어있는 거지. 현미. 뭐 운동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기병 치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 그지? 운동, 뭐 수면,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지금은 현미. 이렇게. 그럼 얘가 조작변이. 나머지는 통제. 이 전체는 독립. 요거는 결론이니까. 그지? 독립과 종속. 자, 문제로 돌아와서 각기병의 치료 여부다. 그렇죠? 백미. 거꾸로네. 반대로. 바에서는 탐구 설계에서는 변이 통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헷갈리지 않죠, 그죠? 밑에 커피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 엄마가 영희 어머니가 냉장고 속에 커피 찌꺼기를 넣었는데 커피 찌꺼기가 냉장고 속의 음식물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이네. 실험 설계할 때. 실험군, 대조군. 그지? 대조군은 뭘 안 넣어야 돼? 그치? 커피 찌꺼기를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커피 찌꺼기를 실험군은 넣고 얘는 안 넣고. 알겠죠? 조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거 뭐라고? 실험군. 근데 여러 가지 커피 찌꺼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냄새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뭐 식빵 같은 것도 그렇거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음식물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실험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지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정확히 내가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독립변인이 뭔가, 종속변인이 뭔가 그 자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잘 확인하도록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는 2개예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째 강의 하나 더. 요 강의 2개를 들어야지만 이번 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